페루. 한국에서 척당 8천억 원짜리 고성능 호위함 도입한다. 2025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K방산 중남미 진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SD현대중공업은 페루 함정 프로젝트의 착공식을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금 페루 국영 시마조선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SD현대중공업이 페루에 수출하는 함정 3종, 호위함, 원해경비함, 상륙함, 4척에 대한 공동 착공식이다. 강제 절단식 및 용골 거치식을 시작으로 페루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함정들이 건조에 들어갔다. 이날 착공식에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 구스타보 아드리안센 올라야 총리, 왈테르 아스투디오 국방부 장관, 루이스 호세 플라르 피가리에 군 참모총장, 세자르 에르네스토 콜론네 핀토의 군참모장 등 페루 정부 고위 인사들과 S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 사업대표가 참석했다. 이 함정들은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페루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시마조선소의 시설을 활용해 현지에서 건조되며 SD현대중공업은 첨단 설계 기술과 조선 공정 노하우를 지원한다. 이번 페루 함정 프로젝트는 SD현대중공업이 지난해 4월 수주한 약 6,406억 원 규모의 페루 방산 수출 계약으로 정부 기관과 기업이 팀코리아가 돼 거둔 성과여서 향후 K방산 해외 진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페루 조선업 역사에서 이번 착공식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SD현대중공업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가 페루 해군 현대화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D현대중공업 주원호 특수선 사업대표는 착공식에서 이번 착공식은 K함정 중남미 진출의 서막을 여는 것이라며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페루 방산협력의 하나로 SD현대중공업은 울산대학교와 협력해 페루 시마조선소의 기술인력 12명을 이달 13일부터 2주간 울산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조선해양공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페루 기자재 업체들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 현지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SD현대중공업은 함정 분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거점별 파트너십 체결, 현지 건조 체계 구축, 기술 이전 패키지 표준화 등을 통해 페루,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등 권역별 해외 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환태평양 벨트와 비전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북핵 군비 통제부터 시작하자 김현철 칼럼 핵을 가진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까? 정책은 선택이다. 불가능한 방안부터 지원하가 보자. 핵무장론은 어리석은 선동이다. 핵무장 지지 여론이 70%를 넘었다고 하나 한미 동맹을 포기하고 경제를 희생하고라도 핵무장을 할지를 물어보라.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반대할 것이다. 핵무장론의 변형인 핵잠재력 확보도 불가능하다. 미일 원자력 협정 수준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출발이 틀렸다. 원자력 산업의 형성 과정과 기술 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지키고 농축과 재처리를 경제적으로 강조해서 미국의 협조를 얻어냈다. 일본과 다르게 경제가 아니라 안보로 접근하면 미국이 허용하겠는가? 핵무장론은 원자력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핵무장 주장이 높아질수록 원자력 산업에 필요한 수많은 이중용도 제품의 수입이 어려워진다.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은 원자력 업계의 걱정을 경청해야 한다. 전술핵의 배치도 마찬가지다. 핵무기는 사고 파는 무기가 아니다.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미국이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해도 핵무기 통제권은 미국에 있다. 전술핵의 효과가 크지 않기에 미국은 전략핵 위주의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다. 효과가 낮은 전술핵을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핵경쟁을 초래하면서 배치하겠는가? 핵무장론자들은 미국 핵우산의 지속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그러나 현재도 앞으로도 핵확산이 아니라 핵우산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의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을 낮출 현실적 이유다.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다시 협상의 불씨가 살아날까? 지난 35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한 방에 해결하자거나 혹은 주지 말고 양보만 요구하는 방식은 협상이 아니다. 부분 합의, 스몰 딜로 신뢰를 쌓아야 일괄 타결, 빅 딜로 나아갈 수 있다. 양자택일이 아니다. 작은 합의라도 지속했으면 북핵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 서독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 털신을 신고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쉬지 않았기에 통일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했다. 물론 작은 발걸음 정책의 핵심은 지속성이고 초당적 협력으로 가능하다.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의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한국이나 미국의 정치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핵 위협의 감소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실패 이후 미국의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핵 군비 통제를 제안한다. 군비 통제는 비핵화라는 목표의 포기가 아니다. 현재의 핵 위협과 미래의 비핵화 사이에 벌어진 틈을 좁히자는 방안이다. 과정이 없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목표가 없으면 길을 잃기 쉽다. 핵군비 통제는 핵전쟁을 피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미국과 북한이 핵군비 통제 협상을 한다면 핵전력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구조적 군비 통제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적인 핵군비 통제 의사를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동북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의 핵전력 변화 없이 미국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핵전력을 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소통과 대화로 우발적인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운용적 군비 통제가 필요하다. 핵무기 사용 조짐이 훈련인지 사고인지를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 라인이 필요하다. 과거 남북관계에서 한 라인으로 정보를 교환해서 오판을 막았던 경험과 마찬가지다. 북한과 미국이 핵군비 통제 협상을 하면 한국이 소외될까? 당연히 윤석열 정부처럼 협상을 부정하고 전쟁을 불사하고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강경정책을 고집하면 소외된다. 그러나 북핵 해법의 본질은 상호 안보 위협 해소다. 핵군비 통제 협상의 목적 역시 긴장 완화이고 핵전쟁 가능성의 해소다.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 없이 북미 사이의 협상만으로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북미, 남북, 한미 세계의 양자관계가 선순환해야 핵무기와 동시에 재래식 분야의 군비 통제가 가능하다. 순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협상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협상의 내용만큼 협상 틀을 고민할 때다. 2019년 하노이 회담은 북미 양자 협상의 한계를 드러냈다. 북한은 남방 정책을 활용해서 북방 정책을 추진했다. 북핵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은 반대로 흘러가고 정세는 복잡해졌지만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남북미중 사자 협력을 분리해낼 한국의 외교 능력이 북핵 협상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3. 북전국 혼란 무법천지에서 군사적 망동, 한미연합훈련 비난. 북한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에도 한미연합훈련은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9일 논평에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과 한미 공군의 연합 쌍매훈련 등을 거론한 뒤 연초부터 시작된 미국과 한국의 지역 긴장 고조의 무책임한 행동들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통신은 특히 이런 전쟁놀이가 닭장 안에서의 닭싸움과도 같은 치열한 권력 쟁탈전으로 전국이 혼란되고 모든 것이 난장판이 된 무법천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통신은 적대적이며 모험적인 행위가 바라지 않은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4. 러시아 군축 대화 준비됐다. 미국서 긍정적 조치 보지 못해. 러시아는 9일 현지 시간 군축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조치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겐나디 가틸로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는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떤 미국 행정부와도 원활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틸로프 상임대표는 우리는 군축회의 틀 내에서 이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현재까지 제네바에서는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진전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바에서는 핵무기 비확산 등 군축 문제를 협의하는 유엔 군축회의가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세계경 제포럼에서 러시아 중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설 뜻이 있다고 말했으나 이와 관련한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핵탄두 제한을 골자로 체결한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은 러시아의 참여 중단 선언으로 내년 2월 종료된다. 가틸로프 상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 당일 이후 많은 발언을 했다면서 말에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도 종전 논의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가틸로프 상임대표는 그러나 핵무기 통제와 더 넓은 안보 문제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의 대화가 재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